상황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최측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대슬입니다. 17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4여 경기 대승만이 와일드카드의 마지막 희망인 BJ프리테일 CU가 2위를 넘어서 1위까지 넘보는 포스코 캠텍을 만났습니다. 17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오지명 최정 선수가 주장 최철한 선수와 만났습니다. 올 시즌 6번째 출전인 최정 선수. 아직 단 1승밖에 올리지 못한 채 최근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최철한 선수에 맞서 인상적인 경기 내용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지난 라운드 컨디션 난조로 뜻밖의 참패를 당했던 최철한 선수. 몸과 마음 모두 회복됐는지가 승패의 변수가 되겠네요. 미국에는 이지명 이지연 선수와 오지명 윤찬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바둑리그에서만 두 차례 만나 각각 1승씩을 주고받았던 두 선수. 단단한 세력을 좋아하는 이지연 선수에게서 윤찬희 선수가 어떤 실책과 틈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침착한 두 선수의 묵직한 전공법,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선국에선 주장 이동훈 선수와 이지명, 나현 선수가 격돌합니다. 상대 전적 3승 3패에 랭킹 순위도 비슷해 그야말로 호각지세인 두 선수인데요. 두 사람 모두 후반에 강한 수비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공격적인 모습도 종종 보여 관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나현 선수, 이번 대결을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자국에선 퓨처스리거 이창석 선수와 삼지명 변상일 선수가 격돌합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7승 5패를 기록해 역대 퓨처스리거의 KB리그 최다 승수인 8승에 도전하는 이창석 선수. 하필 이번 상대는 포스코 캠텍 내 최다승을 기록 중인 변상일 선수입니다. 두 선수, 이전 단 한 번의 대국에서 변상일 선수가 승리한 바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 시즌 또 하나의 승수 쌓기에 성공할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5국은 삼지명 허영우 선수와 사지명 이원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올해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허영우 선수에 반해 이원영 선수에게 올해는 재도약의 발판이 될 시즌인데요. 상대 전적 2승 2패로 팽팽한 두 선수 중 누가 한 발 먼저 앞서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0대 60으로 포스코 캠텍이 우세하다는 전망입니다. 양팀의 최근 기세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데다 단 하나의 구멍도 없이 고른 포스코 캠텍의 전력을 고려할 때 그 안정감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과연 그 예측은 그대로 실현될까요? 잠시 후 시작될 BJ프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17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 결과를 확인하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였죠. 퀵스팀이 한국물가정보팀에게 승리하면서 포스트 시즌행을 확정 지었고요. 이제 딱 한 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남은 한 자리를 노리는 팀이 지금 한 3팀 정도에서 4팀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화성시 코리어가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물가정보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하는 그 BJ프리테일 CU도 아직은 그 신랄 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BJ프리테일 CU팀 오늘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순위표 확인해 보시고 오더까지 보겠습니다. 2위인 포스코 캠텍과 8위 BJ프리테일 CU의 경기입니다. 네, 킥스팀이 그 중위권의 치열한 그 싸움에서 어제 승리하면서 승자가 됐고요. 자,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5위부터 8위까지 네.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7라운드 세 번째 경기 오더 나왔습니다. BJ프리테일 CU팀에서는 또 최정 선수가 오랜만에 등판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네. 얼마 만에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상대하는 최철한 선수. 이 두 선수는 2015년도에 농심배 예선 5회전에서 만나서 최철한 선수가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 대국이 뭐 가장 만만치 않은 대국 중에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판의 전적 모두 그 KB 리그에서 만났고요. 작년에 윤천희 선수가 한번 승리를 했습니다. 또 네, 삼국 속기 대국. 나연 선수와 이동훈 선수, 이 대국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장 기대가 되는 판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한때는 선배 나연 선수를 많이 앞질러 나갔었는데 최근의 기세는 나연 선수가 워낙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랭킹도 상당히 좀 근접됐고요. 오히려 나연 선수가 최근의 기세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국 속기 대국 이창석 선수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상대가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합니다. 네, 뭐 포스코 캠텍에서 지금 최다승을 거두고 있는 변상일 선수하고 만났죠. 네. 이창석 선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기록을 넘보고 있는데요. KB리그 역사상 퓨처스리그 출신으로 지금 최다승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이창석 선수의 활약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국 속기 대국입니다. 허영호 선수와 이원영 선수.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대 전적이 비슷한 경우가 네. 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영호 선수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부진한 편인데요. 이제 남은 9경기 최선을 다해서 승수를 좀 쌓아야겠죠. 네, 포스코 캠텍은 이미 포스트 시즌을 확정을 지었고 BGF 리테일 CU팀은 오늘 경기와 마지막 남은 라운드를 다 좀 크게 좀 승리를 해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BGF 리테일 CU가 남은 그 두 경기에서 4대 1이나 5대 0 정도의 그 대승을 한 다음에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가 그 남은 마지막 한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는 길이 BGF 리테일 CU가 그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짜 맞춰봐야 하긴 하지만 네네. 오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규리그 18라운드 중에 17번째 라운드이고요. BGF 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17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포스코 캠텍의 주장 최철한 선수와 BGF 리테일 CU의 홍일점 최정 선수가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최철한 선수가 그 전 라운드인 16라운드에서 퓨처스 리거인 한웅기 선수한테 패했는데요. 그때 이제 국회 김성용 감독이 인터뷰에서 최철한 선수의 그 몸 상태가 매우 네. 안 좋았다, 감기 몸살이 심했다라는 말을 전했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요. 최철한 선수가 어제 그 갑조리그 20라운드를 다녀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중국의 류칭 선수한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의 윤찬희 선수, BGF 리테일 CU의 이지연 선수입니다. 윤찬희 선수도 그 올해 7승 7패 오지명으로서 아주 준수한 성적을 네, 충분히 역할을 네, 다하고 거뒀습니다. 있습니다. 나현 선수도 거의 주장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승리는 물론 변상일 선수가 지금 10승으로 나연 선수보다 1승이 많지만 네, 그 포스코를 끌어가는 그 안정감에서는 나연 선수가 조금 더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에서 승리를 많이 가져갔고요. 100번의 이동훈 선수, 흑번의 나연 선수입니다. 포스코의 강점은 역시 이 나연 선수와 변상일 선수에게 있는데요. 이 두 선수의 그 올 시즌 그 합작 승리가 성적이 19승 5패입니다. 거의 뭐 타 팀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네.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2위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1지명부터 3지명까지가 전부 네. 10위권 내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강점이고요. 냉정하게 본다면
1지명 2명, 2지명 거의 최상위 선수 1명 네. 그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나 화성시 코리아의 박정환 선수만큼의 그 주장의 압도적인 강함은 없지만 이 세 선수가 어느 정도 아주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화성시 코리아나 정관장을 만났을 때 오더 싸움이 참 중요하긴 네. 해요. 그 오더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갈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포스코가 그 전 라운드에서 정말 중요했던 경기였죠. SK 엔크린에게 승리하면서 중요한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두 판이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는 1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또 정관장 황진단 팀이 내일 또 SK 앵크린과 네. 만나죠. 역시 중요한 일전이고요. 네. 정관장도 2경기가 남았고 포스코도 2경기가 남았는데요. 네. 정관장이 2번을 모두 패하고 포스코가 2번을 모두 승리한다면 1위 가능성이 포스코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용 감독은 시즌 내내 2위가 목표다. 챔피언 결정전 가서 정관장을 상대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지금 뭐 호시탐탐 1위 자리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네. 반대로 BGF 리테일 CU 팀은 이겨도 3대2로 이기면 조금 아쉽거든요. 네, 지금 BGF 리테일 CU 팀은 뭐 5대0, 5대0 이기면 가장 좋고요. 네. 4대1, 5대0을 하지 못한다면 거의 사실상은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 아무리 못해도 8승, 최대 9승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기다려야겠죠. 네. 화성시 코리오가 이제 대패하는 것을요. 아쉬웠어요. BGF 리테일 CU 팀은 전 라운드에서 신한천일염한테 0대5 완봉패를 네. 당하면서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지금 중위권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진 팀이 됐을 겁니다. 또 그 경기에서 이제 이동호 선수가 이민배 출장으로 인해서 오더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웠죠. 네. 하필 또 이때 신한천일염 팀이 좀 네. 크게 승리를 했었네요. 자, 지금 3-3이 좀 낮은데요. 여기 또 들어갔어요. 3-3을 두고서 여기도 3-3을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3-3이 안 나오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뭐 두 판에 한 판 또 더 나오는 것 같죠. 네. 네. 자, 반대쪽으로 맞겠습니다. 네, 그곳이 1감이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을 붙이거나 뭐 치받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변을 누가 먼저 차지하게 될지가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 위에 여기가 이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세력을 좀 쌓아놓고서 여기 이 자리를 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모양이 백한테 많이 좀 잠식을 당한다면 아무래도 백이 좀 실리를 좀 차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덤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지죠. 두 선수는 2012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네. 지금 상대 전적 통산 2승 2패고요. 팽팽합니다.
이동 선수가 한창 그 랭킹도 5위까지 갔었고요. 뻗어 나가다가 글쎄 올해 조금 주춤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물론 그 KB 리그에서 첫 주장을 맡아서 올해 주장의 임무는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국내 대회나 세계 대회 성적이 조금 예년만은 못합니다. 자, 침착하게 들었고요. 요즘에는 느는 수도 많이 나옵니다. 네. 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백이 날일자가 있겠고요. 한 칸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많이 두어지고요. 어제 윤준상 선수하고 박영호 선수의 바둑에서는 물론 흑백은 다르지만 박영호 선수가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연 선수가 여기를 두텁게 넣는 의미는 아무래도 그 우변을 빨리 좀 가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날일자로 가게 되면 거의 우변 화점 자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변화를 조금 생각해보고 있는 걸까요? 네. 글쎄요, 조금 손을 못 빼게 하려면 한 칸이 맞겠고요. 네, 지금 한 칸을 두네요. 한 칸 둔다는 것은 흑한테 계속 여기를 좀 두어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흑이 찌르고 미는 수하고 그냥 미는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찌르는 수보다는 그냥 미는 수를 많이 뒀죠. 여기를 밀고요. 네, 이런 진행이 나왔는데요. 이 진행은 이제 KB리그에서는 이제 그 몇 라운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박진설 선수하고 강승민 선수와의 대국에서 가장 처음 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여기를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 자리가 엄청난 호점이죠. 일단은 여기 오게 되면 흑 모양이 다 무너지니까요. 지금 이 선택은 아마 흑으로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흑도 여기를 먼저 찌르고요. 네, 백도 있고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서 손을 돌릴 수도 있겠고요. 미는 걸로 끝낸 수는 어떨까요? 이곳이요. 반대로요. 네. 무조건 잡겠죠. 뭐 끊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축이 되겠죠. 네, 축이 돼도 축머리를 좀 활용하고 아마 변 쪽으로 올 겁니다. 물론 두텁기는 하지만 글쎄요. 또 약간 좀 선우수의 발은 느려요. 관계도 네. 이 선택은 이제 신민준 선수가 농심배 2국에서 위정치 선수를 상대로 이런 형태를 두었어요. 좀 두텁게 출발을 했는데요. 네. 약간 배석은 다릅니다. 그렇게 두텁게 처리하네요. 백은 끄는 쪽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 끊는 것은 저 같으면 실전에서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발이 느려 보이거든요. 이것을 밀고 변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두터운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잡고 흑도 한 점을 잡고요. 이제 축머리가 뭐 이 방면에는 백이 언제든지 굳히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두지 않고 백도 이런 식으로 오면요. 여기를 어차피 따내야겠죠. 축머리를 빨리 해소하는 네, 거죠. 뭐 그때 이제 굳히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나연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랭킹은 이동훈 선수가 8위, 나연 선수는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동시대에서도 나연 선수의 입단은 조금 또래들보다 뭐 형들보다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동우 선수가 그것을 이제 뛰어넘은 네. 거죠, 사실. 예. 두 선수의 그 나이 차는 3살인데요. 이동우 선수가 지금 1년이 입단이 느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입단 연도로는 2년이 더 빠른 겁니다. 네. 나연 선수는 올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또 했었고요. 나연 선수가 거의 지금 입단한 이후에 가장 바둑이 물이 오른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동훈 선수는 보시다시피 KBS 바둑왕전 우승했을 때가 좀 가장 좀 자신감이 충만했다 이렇게 좀 느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결승에서 좀 불리하다고 봤던 번기 승부였죠.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좀 더 뻗어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요. 근데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아직까지 세계 무대에서는 이렇게 특출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KB 리그에서는 나연 선수 60%가 넘네요. 네, 고승률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에 비해 이동훈 선수는 역시 좀 KB리그에 징크스가 있어요. 아직까지 5할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올해 KB 리그 성적은 이동훈 선수가 8승 5패, 나연 선수가 9승 3패. 나연 선수는 지금 포스코에서 2015년부터 15년에는 주장으로 뛰었고요. 네. 16년, 17년 2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지금까지의 평균 성적이 32승 10패입니다. 75%가 넘어요. 또 최근에는 SK 앵크린의 박민규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팀 승리까지도 네. 결정을 지었죠. 이제는 거의 뭐 포스코 선수의 느낌이 강합니다. 네. 성적도 탁월하고요. 자, 이동 선수가 갈라침을 이렇게 했죠. 조금 더 위쪽으로 네. 가긴 갔네요. 타점으로 뒀다면 흙은 방향이 이리로 왔겠죠. 여기는 좀 좁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요. 역시나 나연 선수도 좀 넓은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백은 또 벌림을 해둘까요? 벌리는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둬야 될 것 같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는 보통이죠. 두지 않는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 한 점이 상당히 외로워져요.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바둑이 엷어집니다. 가뜩이나 흙이 좀 두텁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백이 엷어진다는 것은 그 바둑이 좀 피곤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두텁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향이 거깁니까? 물론 좋은 자리죠. 여기를 왔다라는 것은 이제 백이 모양을 키울 때 이런 부분도 이제 거의 충머리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여기 모양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또 온다고 하더라도 또 벌려서 같이 모양으로 좀 상대하겠다라는 그러네요. 뜻이에요. 여기 모양도 날개를 펴서 백도 모양이 상당히 좋죠. 흙은 좀 두텁고 안정적이고요. 일단 흙은 축 때문에 좌변 쪽을 좀 건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 둘 만한 데가 없어요. 네. 웬만하면 그냥
여기를 침착하게 두는 정도고요. 이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어차피 뭐 백이 이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요.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닙니다. 초반부터 한 수 한 수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가 이제 1, 2, 3지명의 성적이 30승 13패였어요. 놀라운 성적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16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포스코의 그 1, 2, 3지명의 성적은 26승 12패입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네요. 오히려 작년보다 그 약간 나은 점은 그 4지명, 5지명에서 성적이 오히려 더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물론 그 윤찬희 선수, 유수양 선수가 잘해주긴 했지만 올해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올해는 이원영 선수가 이미 8승을 하고 있고요. 윤찬희 선수도 5할을 하고 있습니다. 4지명, 5지명 이렇게 받쳐준다면 네. 팀이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속된 말로 구멍이 없잖아요. 네. 지금 최철한 선수가 조금 부진한 정도고요. 2지명, 3지명, 4지명, 5지명이 거의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연 선수 생각이 길어지는데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좌변 방향에 이제 어딘가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뒀을 때 딱 충분히 딱딱하니까 두고 싶은 기분은 안 들거든요. 지금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날일자로 지켜두네요. 날일자가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네요. 빵따냄 하는 것보다요. 네. 중앙 방면으로 한 발이라도 더 가는 것이 능동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두 선수 초반부터 장고가 길어지는데요. BGF 리테일 CU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이동훈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 초반부터 시간을 물쓰듯이 하고 있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동훈 선수가 역시 우변의 벌림을 택했죠. 상당히 좋은 자리였고요. 자, 그러자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여기는 좀 더 유연하게 둔다면 100이 둔 자리 정도로 두는 것도 있었어요. 갈라치기요? 네. 여기도 충분히 좋은 자리예요. 100이 여기로 오게 되면 또 두 칸을 벌려서 지금은 이곳에 100이 기착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도 넷, 아주 괜찮은 작전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날일자 걸침은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이죠.
일단 씌워갔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붙여서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위로 붙이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하나, 둘, 이렇게 두는 것이 있겠고요. 근데 보통 많이 두는 것은 옆으로 붙여가는 겁니다. 일곱, 여덟, 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흑은 세력이 좀 생기는데요. 네, 이 선택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백이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빨리 선수를 뽑아서 이곳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의 진행대로 이렇게 두고 글쎄 여기까지 뛰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여기서 이제 미는 선택도 가능하고요. 셋, 이제 이 자리가 급하니까요. 네.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좌변에 둔다면 아예 침투를 네, 가능할까요? 들어가겠죠. 네, 침투를 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압박이 심한 수죠, 백한테. 지금 여기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상당히 좀 백으로서는 좀 아픈 자리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 백의 선택이 이제 여기까지 한 번 더 밀고 그 다음에 한 칸을 그냥 뛸 것인지 아니면 밀어가서 흑한테 조금 더 압박을 좀 줄 것인지 그 선택이 가능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료를 보니까 포스코 캠텍의 5명의 선수가 하나, 성적이 유일하게 또 5할이네요. 셋, 전부 다 5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네. 대단한 겁니다. 일곱, 그 1위 팀인 정관장 황진단도 못하고 있고요. 3위 팀인 SK 앵크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고루고루 잘해주고 있다는 거겠네요. 네, 탄탄한 전력이고요. 최철한 나연이 저도 뒤에서 이원영 윤찬이가 언제든지 그 백업을 해주니까요. 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전 라운드에서도 이원영, 30초. 윤찬희 선수가 또 승리를 했기 둘, 때문에 네, 그 힘으로 이길 수 승리를 했어요. 있었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넉점머리가 박력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여기를 흑이 늘 것인지 두터운 자리긴 한데요. 늘게 되면 는다면 분명히 백은- 손을 돌려요. 네. 네. 여기는 백이도도 젖히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또 손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굳혀져 있는 자리도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셋, 집으로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다섯, 두텁긴 여섯, 정말 두텁긴 네, 저 하지만 같으면 일단은 하변을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뭔가 조금 더 활용을 하고서 두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 수는 거의 백이 받아주겠죠. 걸침 겸 들여다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특이다라는 얘긴데요. 붙일 겁니다. 일단은 백도. 화점 자리로요. 네. 여기 두지 않으면 이곳을 붙였을 때 일단은 30초. 하나, 양분이 돼서 통렬하거든요. 백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 B까지는 당연한데요. 셋, 넷, 음, 여섯, 일곱. 이 교환을 지금 해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거의 보통의 그 침입으로 본다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낮게요. 여기를 교환을 하지 않고 들어갔어도 이 방면으로 돌 것 같진 않은데요. 둘, 이 방면으로 뒀을 때는 붙여가는 것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좀 여섯, 교환이 활용이긴 합니다. 여덟, 아, 거기까지 합니까?
그러면 이제 백이 받아주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요. 반발을 하겠죠. 일단 받아주는 것은 백이 여기를 잇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기는 너무 싫어서요. 이렇게 가게 되면 30초. 하나, 일단 활용이 됐죠. 셋, 그리고 여기가 좀 급해지지가 않습니다. 흙이 둘, 여기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발이라면 끊어서 강력하게 두는 것이겠죠. 네. 어떻게 끊는 걸 봐야 될까요? 끊고 막아가는 것이 최강수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흙이 뭐 이곳을 들어가거나 뭐 다른 수단을 부리기는 좀 어려워요. 보통을 늘어야 돼요. 뛰면 아예 뚫어서 뚫어가는군요. 30초. 하나, 둘,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흙은 넷, 두터움을 다섯, 얻었죠. 여섯, 일단 뚫는 자세 자체는 흙이 네. 괜찮습니다. 아홉, 반발을 뭐 당연히 하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는 뭐 뒤가 어찌 됐든 일단은 반발이 기세입니다. 그 변화대로 갈 가능성이 또 높겠는데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는 30초. 하나, 당연한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그냥 느는 것 여기를 단수치고 뭐 확실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여섯, 이을 때 늘어서 여덟, 뚫는 것과 붙이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여기를 두고 하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셋, 넷,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여섯, 여기를 당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아프죠. 여덟, 네. 일단은 이런 형태가 되면 30초. 이런 데 눌러가면 셋, 이 그림은 일단 여기 벽이 생겨서 흙이 할만합니다. 흙이 단수 치지 않고 느는 변화를 선택할까요? 그냥요. 네. 여기가 30초. 하나, 둘, 보통은 느는 건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까지 교환을 하네요. 네. 이것이 이제 확실한 느낌은 있어요. 이제 약간 어렵긴 한데요. 네. 백이 이제 여기를 늘었을 때 여기를 안 두면 여기를 이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 교환이 돼 있으면 조금 어려운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 것이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흙이 늘 때 백이 어떤 수를 선택할지 궁금하네요. 웬만하면 변으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아픈 자리라서 변으로 두고 여기는 아래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여기를 이제 흙이 교환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백도 밀어갑니다. 일단 여기 한 25집 정도 확보를 하고요. 집으로는 아무래도 확정 가면에서는 백이 괜찮거든요. 30초. 백으로서는 뭐 이진행으로 하나, 둘, 갈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막히는 것은 아파요. 아홉. 그래도 그 선택을 합니까? 이진행은 근데 이 정도면 활용이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좌변 쪽이 깔끔해지겠네요. 이 두 점은 크니까 네. 뭐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뭐 넷, 지금은 여기 벽에 있어서 이렇게 압박을 하겠죠. 여섯, 그렇게 되면 뭐 여기에 그 일련의 그 교환들은 흙이 좀 활용을 했어요. 이 자리를 둘 수 있는 자세가 좀 편해졌거든요. 벽이 생겼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흙이 약간 재밌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봐야 돼요. 지금의 마두개 형태는 역시 흙이 중앙의 두터움이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가 두터우니까요. 근데 이런데 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행마도 좀 어렵긴 한데요. 아홉, 아무래도 여기 중앙이 좀 두텁게 되면 이것과 이제 호응을 좀 하게 되죠. 중앙이 이제 흙이 좀 발전성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백이 출기대를 사용했는데 네. 두 점을 안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두 점 안 잡고 어디 둡니까? 두 점 안 잡고 둘 데가 없어서요. 웬만하면 두 점 잡아야 되죠. 커요. 저런 자리는 뭐 거의 뭐 웬만하면 따내야 됩니다. 집으로도 30초. 15집 정도는 되는 자리고요. 셋, 네. 넷, 받아야 돼요. 다섯. 네, 저 자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민을 하네요. 그 두 칸을 거길 벌려요? 말이 됩니까? 두 점 따내는 순간에 이제 두터움이에요. 사실 공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칸은 아직도 좀 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따내면 여기 집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여기 오게 되면 이건 뭐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큰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이동우 선수가 두고 싶었나 봅니다. 좀 정리를 해두고 네. 싶었던 걸까요? 거기는 이제 안 두게 되면 이제 물론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흙이 그냥 알기 쉽게 여기를 먼저 붙여서 뭐 이런 네. 식으로만 돼도 자체로 크거든요. 예. 아주 큰 자리입니다. 뭐 양선수 끝내기라고도 볼 수 네. 있겠네요. 30초. 하나, 둘, 뭐 나연 선수는 뭐 그냥 넷, 싹싹하게 받아줍니다. 여섯, 일곱, 여덟. 예, 늘어서 받아줄 거예요. 있습니까? 두텁게 두네요. 이제 우변 백돌은 좀 안정이 네. 됐다고 봐야겠죠. 안정이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앙 방면으로 그 눌러가는 자세는 조금 남아 있어요. 여기죠. 받으면 치받아서 보기 좋게 중앙이 막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백도 좀 밀어서 반발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곳은 이제 나중에 여차하면 흙이 막 갈 수도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좀 상당히 좀 여덟,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홉. 그 자리도 네. 정말 두고 싶은 자리였는데 계속 뭔가 그 버티네요. 이렇게 되면서 흙의 두터움이 조금씩은 또 사라질 것 네. 같네요. 지금은 뭐 근데 흙이 실리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한번 젖히고요. 낼 때 이때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한번 젖혀야겠죠. 네. 일곱. 그 다음이 어디가 클까요? 일단 실리적으로만 본다면 여기도 좀 크고요. 하변이요. 네, 이 정도만 갈까요? 아무래도 가장 좀 넓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눈이 가긴 하는데요.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달리는 것도 남아 있어요. 여기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백이. 하나, 이 자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큰 자리고요. 넷, 여기를 이제 눌러가는 것 또 여섯,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덟, 어,
아, 한 칸. 교환만 해놓고 둡니까? 실시간 스코어가 묘하게 바뀌었는데요. 51대 49, 팩이 요만큼이라도 좋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두고 있는 수순들이 좀 발빠른 수순이라고 본 거겠네요. 네. 마지막 한 칸을 놓고 보니까 이제는 흙이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또 되겠네요. 한 칸 오니까 뭐 백이 약한 느낌은 아니죠.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동 선수 스타일대로 아주 일곱, 단단하게 국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캐스터는 어때요? 지금 형세요. 저도 51대 49에 동의합니다. 아, 동의해요. 네. 저는 반대. 반대 네. 51. 이게 조금이라도 재밌어 보이거든요. 한 칸 그 자리는 뭐 당연한 자리예요, 사실. 30초. 백이 둘, 다른 기교 하나도 안 부리고 네. 그냥 여기 한 칸만 둬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섯, 일곱. 백 모양도 네. 좋고.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여기 한 칸만 가도 좋은 자리예요. 흙을 아. 공격. 일단 흙을 자리도- 중앙으로 띄워 놓는 거고요. 그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네. 여기를 이제 오기 전에요. 오기 전에 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없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네. 눌리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하나, 근데 지금은 여기도 방비가 된 겁니다. 여기 오면 이제 한 칸 뛰겠죠. 다섯, 여섯.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 이제 여덟, 흙은 엄두가 안 납니다. 여기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번 남았습니다. 중앙으로 뛰어 나가야겠죠. 그냥 한 칸 정도가 무난할까요? 네, 한 칸 네. 무난합니다. 그렇다면 하변 쪽에는 또 백이 올 가능성이 또 높겠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네요.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약간 좀 좋은 액마를 좀 찾고 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한 칸보다는 날일자. 네. 조금 더 뭔가 중앙 방면으로 돌이 흐르고 있죠. 다섯, 중앙에 힘을 실어준 수입니다. 여덟, 아홉. 백은 계속해서 하변에 둘까요? 네, 하변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를 두니까 이제 한 두 칸 정도로 둘, 뛰었을 때 셋, 뭐 어느 정도는 중앙이 막히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여기가 좀 생기거든요. 지금 일단 여기 갔어요. 그래서 이 날일자가 이제 여기 한 칸에 있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좀 멀죠. 이 고가 한 세 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는 아마 중앙을 막아갈 겁니다. 하나, 둘, 두 칸 정도가 감각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여섯, 원래는 조금 더 강력하게 둔다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홉, 열. 두 번. 아주 이상적인데요. 여기가 조금 얇아요. 이런 데가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무난하게 둔다면 여섯, 위로 두 칸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두긴 둬야 돼요, 거기를. 세 번 남았습니다. 그 한 칸 차이 때문에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군요. 백이 그 부근에 아무데나 둬도 좋은 자리입니다. 뭐 여기를 둬도 좋은 자리고요. 여기를 둬도 좋은 자리고. 어떻게든 흙을 네. 연결만 시켜주지 않는다면 괜찮겠네요. 네. 압박을 좀 하면서 여기도 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중앙도 견제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수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그쪽 네. 둘, 자리가 좀 당연하게 네. 느껴지네요. 여기 아주 좋은 자리예요. 네. 여섯,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여덟. 아, 거기 눌러갑니까? 지금 한번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받아주면 받아주면 바로 눌러갈 것 같기도 하네요. 워낙 기분이 좋은 자리라서 10초. 하나, 좋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미는 수가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밀 위쪽으로요. 때 네, 다섯, 흙이 막아서 버티게 되면 여덟, 그 정도 만만치 않거든요. 밀어갑니까? 해보죠. 막으면 받을 수 있나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먼저 잡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좀 잡히죠 먼저. 30초. 하나, 셋, 또 막상 막아가면 백도 쉽지는 않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도저도 아닌. 딱 중간이네요. 중앙을 의식해서 뭐 한 칸이나 넣은 것이 아닌 차단도 어떻게 좀 하는 하는 것 척 같기도 하면서도 하고 좀 일단 넘어가기가 좀 불편하죠. 네. 물론 날일자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날일자 두게 되면 30초. 하나, 차단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셋, 여전히 막는 자세가 좋은 거고요. 네. 여섯,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전체 사활이 아직은 아홉, 확실하지가 않죠. 2번 남았습니다. 백이 위로 기세 좋게 는다면 이제는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막아야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 칸 띄면 여기도 한 칸 안 뛰나요? 이렇게만 두고 날일자? 일단 득이죠. 물론 넘어가는 수는 있어도 넘어간다고 해서 여기가 다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 이 한 방이 아프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백도 넷, 중앙을 막히기는 다섯, 싫고. 여섯, 네. 일곱, 그래도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세는. 여덟. 마지막 한 번 여기서 남았습니다. 초일기를 많이 보냈는데 치받는 수를 좀 간과했던 걸까요? 아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것과 중앙으로 꼿꼿이 서는 것이 아니라면 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아, 귀를 물어보는 것은 뭐 일단은 여기밖에는 안 떠오르네요. 붙이고 일단 한번 끊어보는 거죠. 어떻게 두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여가네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제 맞고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단수를 치고 이런 자세가 나오면 이제 중앙과 여기가 이제 좀 활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백은 이제 가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가 어렵네요. 보통은 뭐 여기서는 귀를 한번 끊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혹시 끊었죠? 끊어주네요. 흙이 여기서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틴다면 어떤 수를 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느는 곳은 일단 활용을 당해서요. 느는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활용을 당해요. 미는 것도 당할 수 있고 여기가 일단 또 들었잖아요. 붙이는 게 늦기 때문에 이제는 늘었을 때 아, 30초. 하나, 흙이 뭔가 백이 차단하기가 두터워졌어요. 네, 예. 쉽지 않겠네요. 백이 매우 두터워져서 늘진 않을 겁니다. 일곱, 반발을 하려면 아홉, 열. 귀를 단수치거나 두 번 해서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기 덩치를 좀 키워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단수돼 있으면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못해요. 여기를 넣으면 이제 아, 적어버리죠. 잡아서요. 예. 차이가 큽니다.
30초. 하나, 백이 여기 계속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넷, 다섯, 여섯, 그런 점은 있어요. 여덟. 그래서 강력하게 두면 단수를 두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바깥으로 단수 치는 겁니다. 선수 이른 때 초읽기,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렸습니다. 근데 뭐 흑은 뭐 가장 보통은 여기 단수죠. 마지막 하나, 옷을 맞고 둘, 이제 여기까지 느는 것은 이제 백도 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여섯, 일곱, 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가네요. 백한테 계속 좀 부담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네. 백도 타이밍이 좀 쉽지 않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를 또 늘고 마지막 하나, 모양은 좀 사납지만 백도 여기 막는 것이 이제 절대 선수죠. 그리고 여기를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일곱, 여기 차단은 좀 어렵거든요 이미. 아, 여기 있는 자세가 너무 싫어서 네. 지금 타이밍에 늘어서 어차피 여기는 교환하지 않더라도 귀는 백이 늘었을 때 똑같이 여기서는 된- 응수가 네.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을 수는 없고요.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제 환원입니다. 흑도 지금 우변 쪽을 막아가는 한 수겠죠. 하나, 네, 여기를 안 맞고서는 넷, 다섯, 뭐둘 데가 없어요 일단. 일곱, 여덟, 아홉, 네, 조금 더 크게 갑니다. 네. 네, 백도 당연히 늘고 진행을 하겠죠. 귀를요. 백감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어갔습니다. 부상귀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겠네요. 이동훈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